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의상 생산을 위해 필요한 그레이딩, POM, BOM 등의 기능을 학습하겠습니다. POM은 의류 제작 과정에서 특정 치수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점을 의미하며 클로에서 POM 기능을 활용하여 내부 도형, 다트, 단추, 그래픽 등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습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28번 폴더로 들어가 28, 01 POM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열어주세요. 먼저 포인트 오브 메저 툴을 활용하여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2D 패턴 윈도우에서 포인트 오브 메저 툴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POM 탭으로 자동으로 이동됩니다. 이제 패턴의 옆 목점에서 시작점을 클릭하면 마우스 커서를 따라 점선이 나타나며 중간에 클릭하여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 도중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동하면 수직, 수평, 그리고 45도 가이드선이 표시되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점을 클릭하면 곡선점이 생성됩니다. 이제 끝나는 지점을 더블 클릭하면 줄자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POM은 오브젝트 브라우저의 POM 탭에 추가됩니다. 생성된 POM을 삭제하고 싶을 경우 Edit Point of Measure 툴을 선택하고 해당 POM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딜리트를 클릭하거나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세요. 그럼 HPS에서 밑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패턴의 연목점에서 시작점을 클릭한 후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상의 밑단을 한번 클릭하고 치마 밑단에서 더블 클릭하여 마무리합니다. 그럼 패턴 위에 그려진 줄자는 실선으로 나타나고 패턴과 패턴 사이의 줄자는 점선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점선의 길이는 총 길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 암호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측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직선 거리를 측정하는 세그먼트 타입이고 다른 하나는 패턴의 외곽선을 따라 외곽선 라인을 측정하는 폴리라인 타입입니다. 먼저 직선거리를 측정할 때는 앞판 암홀의 시작점을 클릭하고 끝점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생성 도중 취소하고 싶을 경우 키보드의 ESC 또는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됩니다. 다시 앞판 암홀 시작점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키보드의 알파벳 P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폴리라인 타입으로 변경되며 패턴의 외곽선을 따라 줄자가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POM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곡선 라인도 POM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뒤 암홀의 직선 길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의 알파벳 P를 클릭하여 다시 세그먼트 타입으로 변경 후 어깨 쪽의 암홀 시작점을 클릭하고 끝나는 지점을 클릭하여 앞판 암홀의 직선 선분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뒷판 암홀을 이어서 클릭하여 직선 줄자를 생성합니다. 다시 앞판 암홀로 돌아와 끝나는 지점을 더블 클릭하여 마무리합니다. 앞판과 뒷판을 잇는 직선은 패턴 위에 그려진 POM이 아니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시되며 해당 길이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Edit Point of Measure 툴을 선택하고 해당 점선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그럼 팝업 메뉴가 나타나며 Show Length를 클릭하여 길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클릭한 후 Hide Length를 클릭하면 길이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POM 타입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는 세그먼트 타입으로 생성되어 있는데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폴리라인 타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POM을 X축, Y축으로의 거리 방향으로 설정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클릭 메뉴를 활용하여 원하는 길이를 자유롭게 측정해 보세요. 이렇게 생성된 POM은 3D 의상에서도 나타나며 만일 보이지 않게 하려면
3D 수직 토글바의 가먼트 디스플레이에 Show2D Measurement를 클릭하여 비활성화하면 됩니다. 이제 POM 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성된 POM을 보시면 스몰, 미디움, 라지 세 가지 사이즈로 생성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패턴이 그레이딩 값이 있는 패턴이기 때문이며 각 그레이딩별로 POM 치수가 표시됩니다. 그레이딩 정보를 확인하려면 2D 수직 토글바의 가먼트 디스플레이에서 Show, 그레이딩 메뉴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그레이딩 생성 및 편집 방법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POM 탭에서 그레이딩별 POM 값을 숨기고 싶을 경우 눈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POM 이름은 더블 클릭하여 수정 가능하며 해당 POM을 삭제하고자 할 경우 딜리트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반대로 Add 버튼을 클릭하면 치수가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POM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성한 새로운 POM에 기존에 생성해둔 POM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POM을 선택하여 아래 Property 에디터에서 속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Total 3D Length는 3D 의상에서의 해당 선분의 길이를 나타내며 현재 패턴의 그레이딩 사이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lected Line Length는 선택한 POM의 길이를 나타내는데요. 현재 3D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3D 의상에서의 POM 길이를 나타내며 체크를 해제하면 2D 패턴상의 길이만 표기됩니다. 그리고 랭스 디퍼런스는 3D 의상에서의 길이와 2D 패턴상에서의 길이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생성된 POM은 그룹별로 폴더를 생성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New 폴더를 클릭하면 물체창 내에 새로운 폴더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생성된 POM의 위치를 옮겨 보기 쉽게 그룹핑할 수 있습니다. Add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POM이 생성되고 오픈 버튼은 이미 저장해둔 POM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까지 등록한 POM을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 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 3D 길이, 2D 길이 혹은 둘 다 표기할 것인지를 선택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레이딩 관련 기능을 배워보기 전 레이아웃 아이콘에서 2D 패턴 윈도우를 클릭하여 3D 윈도우를 닫아두겠습니다. 이제 의상의 그레이딩을 생성하고 적용해 볼 텐데요. 먼저 2D 패턴 윈도우에서 Edit Grading 툴을 선택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그레이딩 탭으로 이동되고 현재 적용된 그레이딩 패턴이 나열됩니다. 각각의 사이즈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즈의 그레이딩 패턴으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레이딩을 새로 생성하기 위해 현재 적용된 그레이딩은 삭제해 볼 텐데요. 미디움 사이즈의 패턴을 기본으로 선택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그레이딩 탭에서 딜리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그레이딩 전체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Add 버튼을 클릭하여 사이즈 그룹을 새로 생성합니다. 이제 패턴을 전체 선택하고 Assign to Selected Pattern 아이콘을 클릭하여 선택된 패턴을 어사인 하거나 Edit Grading 툴로 모든 패턴을 선택한 후 Assign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사이즈 그룹이 생성되며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폼 패턴 툴이나 Edit 패턴 툴로도 패턴을 모두 선택하여 어사인 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 그룹은 하나만 남겨두고 삭제합니다. Add 사이즈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만큼 사이즈를 추가할 수 있고 혹은 추가된 사이즈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Insert one size above 기능을 사용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스몰, 미디움, 라지 총 3가지 사이즈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각 사이즈 명칭 위에서 더블 클릭하여 차례로 스몰, 미디움, 라지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기준이 될 사이즈의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즈가 베이스로 설정되며 코어 사이즈를 베이스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미디움 사이즈의 패턴을 사용했기 때문에 미디움을 베이스 사이즈로 지정하겠습니다. 또한 사이즈 옆에는 컬러 칩이 함께 생성되는데요. 이는 각 그레이딩 사이즈 패턴 외곽선의 색상을 나타내며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작된 그레이딩 값이 있다면 사이즈 그룹을 생성한 후 오픈 버튼을 클릭해 파일을 불러올 수 있고 딜리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사이즈 그룹 전체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이즈 그룹을 클릭하여 속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퍼티 에디터에서도 사이즈 그룹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고 쇼 체크박스를 비활성화하여 2D 패턴 윈도우에서 그레이딩 패턴을 보이게 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레이딩 패턴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에딧 그레이딩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패턴의 외곽선을 클릭합니다. 그럼 선택된 외곽선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며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그레이딩 값을 확인하거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레이딩 값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플레이스먼트의 모든 값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에로우키 무브먼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방향키를 사용하여 해당 값만큼 차이가 나는 그레이딩 패턴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값을 1인치로 두고 키보드의 방향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보이는 것처럼 베이스가 되는 미디움 사이즈의 패턴에서 해당 값만큼 차이 나는 스몰, 라지 사이즈의 패턴이 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딩이 적용된 만큼 플레이스먼트의 값도 이동 한 값만큼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디스턴스는 베이스 사이즈 패턴을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를 나타내고 옵셋은 각 사이즈별 떨어진 간격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그레이딩 툴의 각각의 속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본격적으로 그레이딩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패턴의 선분 혹은 점을 클릭한 후 방향키로 이동하여 쉽게 그레이딩 패턴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는 패턴의 선분 혹은 점을 클릭한 후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직접 이동 거리 값을 입력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먼트에서의 디스턴스는 사이즈마다 베이스 사이즈의 선분 혹은 점으로부터 X축 및 Y축만큼 떨어진 거리를 각각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몰은 베이스 사이즈보다 패턴이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입력하고 라지는 플러스 값을 입력합니다. 베이스 사이즈인 미디움 사이즈는 기준이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값을 조정할 수 없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오프셋에서는 각 사이즈 간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얼값을 변경하면 모든 사이즈 간의 간격이 입력한 값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입력된 값만큼 떨어진 위치에 그레이딩 패턴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로우키 무브먼트의 값을 조정하고 방향키를 사용해 쉽게 그레이딩 패턴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패턴에 적용한 그레이딩 값을 다른 점이나 선분에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에딧 그레이딩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그레이딩 값이 적용된 포인트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팝업 메뉴가 나타납니다. 카피를 선택하면 해당 포인트의 그레이딩 값이 복사되며 적용하고자 하는 포인트 위에서 다시 마우스 우클릭하여 붙여넣기 옵션을 선택합니다. 복사한 지점과 방향이 같다면 페이스트를 클릭하여 동일한 방향으로 X축, Y축 값을 동시에 붙여넣기 할 수 있고 X축 값 따로, Y축 값 따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패턴이 대칭 구조의 패턴인 경우 미러 페이스트로 대칭으로 그레이딩 값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몰의 포인트와 선분해도 각각 동일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또한 점이나 선분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시 제공되는 스택 옵션을 활용하면 기준이 되는 패턴의 외곽선뿐만 아니라 내부 선분, 그래픽을 중심으로 그레이딩 포인트들을 다시 정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쉽고 정확하게 그레이딩 패턴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제 컨트롤 Z를 클릭하여 이전으로 되돌아갑니다. 나머지 패턴 외곽선에도 복사한 그레이딩 값을 붙여 넣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직선뿐만 아니라 곡선점도 그레이딩 적용이 가능한데요. 에딧 커브 그레이딩 툴을 선택하면 패턴의 곡선점이 활성화되고 각각의 곡선점을 클릭하여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레이딩 패턴 제작 시 곡선이 부자연스럽게 생성된 경우 해당 툴을 활용하여 수정해 보세요. 다음으로 에딧 그레이딩 이치 툴은 사이즈별 그레이딩 패턴을 각각 따로 선택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각 그레이딩 패턴의 포인트를 클릭 드래그하여 개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레이딩 패턴이 오버랩된 지점을 선택하면 탑 스티치나 내부 선분들과 같이 오버랩된 그레이딩 점이 모두 팝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그레이딩 포인트를 선택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딩 패턴을 제작하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은 이미 제작된 그레이딩 룰 값을 불러와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습 파일 폴더 내에 28, 02 그레이딩 파일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오픈 위드 클로셋으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클로셋 페이지로 이동되며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받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클로로 돌아와 지금까지 연습한 사이즈 그룹을 삭제하고 해당 파일을 오픈하여 불러오겠습니다. 다시 패턴을 모두 선택하고 어사인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그레이딩 그룹을 만들어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오픈 아이콘을 클릭하여 조금 전에 다운받은 그레이딩 파일을 불러와 적용합니다. 그럼 보이는 것처럼 그레이딩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레이딩 값을 불러와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그레이딩이 적용된 경우 마우스 우클릭 팝업 메뉴에서 언어사인 사이즈 그룹을 선택하면 해당 패턴에서 그레이딩 값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 후에는 새로 어사인하여 재작업이 가능합니다. 키보드의 컨트롤 Z를 눌러 이전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그래픽에도 그레이딩 적용이 가능한데요. 특히 그래픽은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된 상태로 조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경우 에딧 그레이딩 툴로 그래픽을 클릭하고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락 애스펙트 레이시오 옵션을 활성화해 주세요. 이제 단위를 %로 설정한 후 X축에 10%를 입력하면 Y축도 자동으로 같은 비율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이즈별로 그래픽 크기가 일정한 비율로 함께 조정되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레이딩은 패턴뿐만 아니라 그래픽, 그리고 단추와 같은 부자재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패턴과 그래픽의 그레이딩이 끝났다면 이제 각 그레이딩 사이즈별로 아바타를 추가하여 피팅해 보겠습니다. 그레이딩 탭에서 페어 아바타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사이즈별 아바타 확인을 위해 3D 윈도우도 열어주세요. 화면과 같이 사이즈 탭의 목록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각 사이즈 목록과 함께 현재 적용된 아바타의 정보도 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만약 사이즈 탭에서 사이즈 그룹을 2개 이상 생성한 경우 그레이딩 패턴이 적용된 그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원하는 사이즈 그룹에 미리 패턴을 적용한 페어 아바타로 이동합니다. 현재는 아직 사이즈별 아바타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사이즈의 체크박스를 클릭해 보면 동일한 사이즈의 아바타가 로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이즈별 아바타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페어 3D 폼 아바타 아이콘을 선택하면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페어 3D 폼은 사이즈별 아바타 파일을 불러올 수 있고, Add 아바타 사이즈는 저장된 아바타의 사이즈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페어 3D 폼 옵션을 클릭하여 미리 준비된 아바타를 불러와 적용하겠습니다. 해당 아바타 파일은 라이브러리의 교육 파일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 그레이딩 파일을 다운받은 방식과 동일하게 오픈 위드 클로셋으로 열어 파일을 다운받아 주세요. 이제 다시 페어 3D 폼 아이콘을 클릭하여 각 사이즈에 맞는 아바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이즈의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보이는 것처럼 선택된 아바타가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사이즈에 맞는 아바타를 차례로 불러와 주세요. 모든 사이즈의 아바타를 불러왔으면 각 사이즈 항목을 클릭하고 시뮬레이션을 하여 의상을 아바타에 피팅합니다. 모든 사이즈의 의상을 시뮬레이션하여 아바타에 피팅하여 마무리해 주세요. 만일 패턴을 수정하면 다시 시뮬레이션하여 피팅해 주어야 하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추가로 아바타를 삭제하려면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딜리트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선택한 아바타가 3D 창과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모두 삭제됩니다. 각각의 그레이딩 패턴을 적용해보고 사이즈에 맞는 아바타도 불러와 피팅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사이즈의 의상을 한 번에 보면서 그레이딩이 잘 적용되었는지, 사이즈에 이상은 없는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그레이딩 리뷰 창을 열면 한 화면의 그레이딩 사이즈 개수대로 3D 창에 표시되어 모든 사이즈의 의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뮬레이션 해야 할 경우 각 사이즈에 위치한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그럼 해당 사이즈의 의상이 시뮬레이션 되어 3D 윈도우의 프리뷰가 업데이트 됩니다. 모든 의상을 동시에 시뮬레이션 돌리고자 할 경우 툴바의 시뮬레이션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화면의 뷰를 컨트롤하는 방법은 3D 윈도우와 동일하게 마우스의 휠과 우클릭을 활용하여 이동, 확대, 축소,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3D 윈도우의 뷰가 동시에 컨트롤됩니다. 다음은 툴바 메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업 화면의 레이아웃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너비와 높이를 직접 입력하여 각 3D 윈도우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세팅을 클릭하면 3D 윈도우의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나타납니다. 디폴트 설정인 워프 옵션은 그레이딩 리뷰 창 너비에 맞춰 3D 윈도우 레이아웃을 워프로 정렬하고, 호리즌털 옵션은 3D 윈도우를 가로로 배열합니다. 버티컬 옵션은 세로로 정렬해 줍니다. 특히 파노라마 옵션은 모든 그레이딩 사이즈를 하나의 3D 윈도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각 사이즈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거나 간격과 회전을 조정하여 그레이딩 의상을 효율적으로 리뷰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초기 상태로 되돌리고 싶을 경우 리셋 레이아웃을 클릭하면 디폴트 레이아웃으로 돌아갑니다. 작업 공간을 보다 넓게 사용하고자 할 때는 풀스크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레이아웃이 모니터 크기에 맞춰 전체 화면으로 확장됩니다. ESC 키를 눌러 원래 작업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고, 축소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레이딩 리뷰 윈도우가 닫히면서 탭으로 돌아갑니다. 탭을 클릭하여 열어주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을 변경하여 원하는 작업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아이콘을 클릭하면 전체 의상이 동시에 시뮬레이션 되며 완료 시 3D 윈도우에 업데이트 됩니다. 그레이딩 의상의 이미지를 저장하려면 세이브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그럼 폴더가 팝업되며 저장할 파일의 이름과 경로를 지정하면 해당 설정에 맞춰 이미지가 저장됩니다. 이 과정에서 투명한 배경으로 이미지를 저장하고 싶다면 투명 배경 옵션을 선택한 뒤 저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현재 설정된 레이아웃 형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저장됩니다. 따라서 저장하기 전에 레이아웃을 원하는 방식으로 정렬해 주세요. 다음으로 3D 윈도우의 뷰를 개별로 컨트롤하는 방식입니다. 자물쇠 아이콘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뷰를 컨트롤하면 모든 그레이딩 사이즈의 윈도우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잠금을 풀고 다시 뷰를 컨트롤해 보면 각각의 의상의 뷰를 따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의상을 따로 확인하고자 할 경우 활용해 보세요. 다시 클릭하고 뷰를 컨트롤하면 현재 마우스가 올려진 윈도우를 기준으로 의상 뷰가 동시 조정됩니다. 3D 윈도우와 동일하게 윈도우의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뷰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그레이딩 리뷰 윈도우에서도 가먼트 렌더링 스타일과 핀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여 보다 정확하게 의상 리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바타 렌더링 스타일도 변경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해 보세요. 이제 그레이딩 리뷰 창을 닫고 메저먼트 툴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3D 의상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니어 메저 가먼트 툴은 3D 의상의 직선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시작점을 선택하고 마지막 점을 선택하면 선택한 지점의 직선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서컴퍼런스 메저 가먼트 툴은 3D 의상의 둘레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딩 리뷰를 통해 의상 리뷰를 마쳤다면 이제 어노테이션, 시접, 심볼 등 실제 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다 넓게 활용하기 위해 3D 윈도우는 닫아주고 그레이딩 패턴도 함께 숨겨주세요. 가먼트 디스플레이에서 쇼 그레이딩 메뉴가 켜져 있다면 클릭하여 비활성화합니다. 또한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그레이딩 탭이 열려 있는 경우 그레이딩 패턴이 계속 표시될 수 있으므로 2D 툴바에서 트랜스폼 패턴 툴을 선택해 탭을 전환해 줍니다. 패턴 어노테이션 툴을 선택하여 주석이 필요한 패턴 위에서 클릭합니다. 클릭한 위치에 입력창이 나타나며 생성된 2D 패턴 주석에 원하는 내용을 입력한 후 패턴 위를 한번 클릭하거나 키보드에 컨트롤 엔터 키를 누릅니다. 2D 패턴 주석이 생성되며 입력한 내용이 패턴 위에 나타납니다. 패턴 주석을 한 번 더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에딧 어노테이션을 선택한 후 패턴 주석을 클릭하여 이동할 위치로 드래그할 수 있고 주석의 회전점을 클릭하여 회전할 방향으로 드래그하여 회전할 수 있습니다. 패턴 주석에서 우클릭 후 딜리트를 클릭하거나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누르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패턴 위에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다음은 패턴 위에 심볼을 적용하겠습니다. 패턴 어노테이션 아이콘을 2초 이상 클릭한 후 패턴 심볼 툴을 선택합니다. 이제 심볼이 적용되어야 할 패턴 외곽선 혹은 내부 선분위에 마우스를 올려다 두면 패턴 외곽선 혹은 내부 선분위 하늘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분을 클릭하면 선택한 위치에 심볼이 생성되며 기본적으로 심볼은 골선 타입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심볼 타입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Edit Annotation 툴을 선택하고 적용된 심볼을 클릭하면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타입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셔링이 들어간 의상이기 때문에 셔링 타입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앞판 스커트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스커트 중심은 골선 패턴이기 때문에 중앙에 골선 타입의 심볼을 적용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선분이 없어서 인터널 라인을 생성한 후 적용해 주세요. 인터널 라인에 적용된 심볼은 플립 기능으로 반전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이제 소매 패턴 위에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소매와 같이 여러 개의 선분으로 나뉘어진 패턴 외곽선에 동시에 적용하려면 클릭 드래그하여 선분을 모두 선택하면 되고 또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패턴 외곽선이나 내부 선분을 선택합니다. 잘못 적용한 경우 Edit Annotation 툴로 적용된 심볼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딜리트하거나 선택 후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합니다. 다음은 패턴의 시접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Sim Allowance 툴을 선택한 후 시접을 추가하고 싶은 패턴 외곽선을 클릭합니다. 그럼 클릭한 패턴 외곽선에 시접이 생성되며 생성된 시접은 연회색으로 나타납니다. 시접은 직접적으로 형태 수정이 불가능하지만 시접이 적용된 패턴의 외곽선을 수정하면 해당 시접도 외곽선 형태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성된 시접은 시뮬레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참고해 주세요.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위드스 입력란에 원하는 너비를 입력하여 시접의 너비를 변경해 주세요. 이제 패턴 전체의 시접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패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D 패턴 메이킹에서 다루고 있으니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시접까지 생성한 패턴으로 네스팅을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레이아웃 모드로 이동하면 각 원단별로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탭을 클릭한 후 툴바에서 네스트 패턴 얼 툴을 클릭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패턴 네스팅이 시작되며 현재 탭에 있는 패턴뿐만 아니라 모든 패턴이 동시에 네스팅이 진행됩니다. 네스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패턴만 개별로 네스팅을 하고자 할 경우 네스트 패턴 얼 툴을 2초 이상 길게 눌러 네스트 커런트 패턴을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충분히 진행되었다면 스탑 네스팅을 클릭하여 중간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네스팅된 결과는 생산에 맞춰 시각적으로 검토 가능하며 이후 옵션 설정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생산 수량을 반영하여 네스팅 조건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스트 세팅 툴을 클릭하면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세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네스팅 카테고리에서 넘버 오브 가먼트 항목이 커런트로 설정된 상태에서는 토탈 넘버의 현재 사이즈 의상의 개수를 입력할 수 있고 그레이딩으로 변경하면 사이즈별로 개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셀렉트 그레이딩 버튼을 눌러 각 사이즈의 수량을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또한 컬러 웨이별로 그레이딩 옵션을 적용할 수 있고 그레인 디렉션을 원웨이 혹은 포웨이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퍼 스페이싱은 패턴 간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기본 1인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값을 변경하고 네스팅을 하면 설정한 조건에 따라 다시 네스팅이 실행됩니다. 다음은 인포메이션 카테고리입니다. 해당 카테고리에서는 유닛을 변경할 수 있고 원단의 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크 랭스에서는 사용하는 원단의 길이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정된 값으로 네스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버퍼 스페이싱에 입력한 값만큼 패턴 간의 간격도 1인치 떨어진 상태에서 마크 랭스의 길이 내의 모든 그레이딩 패턴이 네스팅 되었습니다.
네스팅된 그레이딩 패턴을 더 명확하게 구분하려면 수직 토글바의 가먼트 디스플레이에서 쇼 그레이딩 랜덤 컬러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그레이딩 사이즈별로 패턴이 다른 컬러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에서 쇼 그레이딩 사이즈와 쇼 패턴 네임을 클릭하면 패턴의 사이즈와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제 다시 네스트 세팅으로 돌아가 그룹 이치 사이즈 항목을 on으로 변경해 줍니다. 이제 다시 네스팅을 실행하면 각 사이즈별 패턴이 그룹화된 상태로 정렬되어 배치됩니다. 해당 기능은 사이즈별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의 네스팅 결과를 지우고 원본 상태로 되돌리고 싶다면 Remove Additional Nesting Pattern 툴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추가된 모든 그레이딩 패턴의 네스팅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Reset Default Arrangement를 클릭하면 패턴이 적용된 텍스처 이미지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배치됩니다. 네스팅된 상태를 이미지로 저장하고 싶다면 스냅샷 툴을 클릭하여 배치된 패턴 상태를 이미지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고 원하는 정보만 선택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쇼 라인에서는 그래픽 아웃라인 혹은 인터널 라인, 심볼, 시접 등 패턴에 적용된 라인들을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쇼 이미지에서는 원단, 패턴, 그래픽 등 적용된 머테리얼을 선택할 수 있고 쇼 에디셔널 인포메이션은 패턴 이름이나 어노테이션 등 패턴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패턴을 네스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패턴의 텍스처나 프린트를 적용한 경우 해당 위치를 유지한 채로 네스팅할 수 있는 텍스처 베이스드 네스팅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기능을 활용하면 3D에서 미리 배치된 텍스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네스팅이 가능합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기능을 소개하기 전에 텍스처가 잘 보이는 원단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우분 플란넬과 같이 텍스처가 뚜렷한 원단을 이미 적용된 원단 위에 드래그 앤 드롭하여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3D 윈도우를 열어 에딧 텍스처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체크 패턴이 사이드에서 매칭될 수 있도록 텍스처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뒷판도 텍스처가 잘 매칭되었는지 확인하고 위치를 조정합니다. 이제 트랜스폼 패턴 툴로 패턴을 선택합니다. 그럼 프로퍼티 에디터의 패브릭 설정 영역에서 패턴 매칭 기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논, 텍스처 베이스, 프린트 베이스, 락인 플레이스 이렇게 총 4가지 옵션이 제공됩니다. 먼저 논 메뉴는 기존처럼 텍스처나 프린트의 위치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네스팅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텍스처 베이스는 방금 텍스처를 매칭시킨 것과 같이 시뮬레이션 모드에서 설정된 텍스처의 배치 형태를 자동 인식하여 프린트 레이아웃 모드에서도 동일한 위치에 텍스처가 유지되도록 패턴을 배치해주는 기능입니다. 반면 프린트 베이스는 add 프린트 기능을 사용해 텍스처를 적용한 경우에 유효하며 마찬가지로 프린트의 위치를 유지한 채 최적화된 네스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락인 플레이스는 패턴을 사용자가 배치한 특정 위치에 고정시키고 해당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패턴들만 네스팅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재배치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텍스처 베이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텍스처 베이스나 프린트 베이스 옵션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락 매칭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건 텍스처가 의도치 않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필요시 이 기능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3D 윈도우 혹은 2D 패턴 윈도우에서 해당 텍스처의 위치를 클릭 드래그하면 위치가 고정되어 조정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린트 레이아웃 모드로 돌아가 네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적용된 패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가먼트 디스플레이에서 Show, 그레이딩 랜덤 컬러를 클릭하여 비활성화합니다. 그런 다음 네스트 커런트 패브릭을 선택하고 네스팅 해주세요. 네스팅이 완료되면 텍스처가 정확히 유지된 채로 자동으로 최적화된 배치가 이루어지며 3D 윈도우에서는 매칭된 텍스처가 자연스럽게 연결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텍스처가 연결되어야 하는 두 개의 패턴을 서로 매칭하고 텍스처 베이스 옵션을 적용하고 네스팅을 실행하면 프린트 레이아웃 상에서는 패턴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3D 상에서는 연결된 텍스처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턴의 위치가 고정되어 수정이 불가능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뮬레이션 모드로 돌아가 이번에는 프린트 베이스 옵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Add 프린트 하여 새로운 프린트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적용된 프린트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를 조정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옵션의 결과는 텍스처 베이스 옵션과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네스팅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락인 플레이스 옵션은 데님 팬츠와 같이 워싱 이펙트가 적용된 특정 위치에 패턴을 고정하고 싶은 경우 유용하게 사용되며 해당 패턴만 고정된 위치에 유지된 차에 나머지 패턴들만 네스팅되어 원하는 프린트 표현과 효율적인 원단 사용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단, 텍스처 베이스 및 프린트 베이스 옵션은 그레이딩 패턴에도 적용 가능하지만 락인 플레이스 옵션은 그레이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이처럼 텍스처, 베이스드 네스팅 기능을 활용하면 텍스처나 프린트가 적용된 패턴의 실물 생산에서의 프린트 매칭 정확도와 원단 효율성까지 고려한 더욱 정밀한 네스팅이 가능해집니다. 적용된 프린트는 삭제해 주세요. 프린트 레이아웃 모드에서 네스팅이 완료되었다면 원단, 단추, 단축 구멍의 수량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BOM으로 넘어가겠습니다. BOM은 디자인에 사용된 원단, 트림, 재봉선 등의 자재 목록을 자동으로 정리해주며 각 항목의 단가를 입력하면 예상 비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지퍼와 플러의 컬러를 원단에 맞게 변경하고 시뮬레이션이 꼬인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프로덕션에서 BOM을 클릭하여 BOM 에디터 윈도우를 열어주세요. 그럼 먼저 비용을 확인할 컬러웨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컬러웨이에 포함된 원단, 단추, 단추구멍, 탑 스티치, 지퍼 등의 항목이 자동으로 정리되어 나타납니다. 다음은 단위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각 자재 항목별로 사용할 단위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단위 수량당 가격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원단은 야드 또는 제곱미터로 설정하고 단가를 입력하면 해당 원단의 사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소요 비용이 계산됩니다. 입력된 가격은 상단에 정리되어 표시되며 선택한 컬러웨이의 총 비용뿐 아니라 모든 컬러웨이의 합산 비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단이나 트림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된 자재 정보를 새로 반영해 주세요. 참고로
원단 소요량은 프린트 레이아웃 모드에서 패턴을 배치한 결과와 연동되므로 정확한 비용 산출을 위해서는 BOM 전에 반드시 프린트 레이아웃에서 네스팅 작업을 완료해 두어야 합니다. 나머지 부자재도 차례로 수량과 단가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클로에서 정리한 BOM 정보는 클로셋을 통해 웹 기반 택팩으로 손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선 클로셋 메뉴에서 택팩 비아 클로셋을 클릭하여 본인 이름의 워크룸에 저장합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택팩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자재 정보, BOM, 이미지, 사이즈, 스티치 정보 등이 포함된 디지털 택팩이 생성되며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럼 웹 택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의 수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웹 택팩의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5가지의 탭이 있는데요. 먼저 오버뷰 탭은 전체 스타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요약 대시보드이며 BOM은 클로에서 연동된 자재 목록을 기반으로 자동 생성하며 개별 항목별 단가 및 수량을 직접 입력해 최종 소요 비용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컨스트럭션 탭은 클로에서 설정한 재봉 방식, 심 테이핑, 탑 스티치 등의 봉제 디테일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영역입니다. 메저먼트 탭은 클로의 POM 기능과 연동되어 사이즈 측정 기준과 수치를 그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POM은 클로 내에서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탭은 전체 스타일의 예상 단가를 자동 계산해 주는 기능이며 BOM 항목 기반의 실제 소요 비용 합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클로 기능과 클로셋의 웹 택팩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